창풀 멤버십 회원이 되어주세요. 창풀 멤버십을 가입해주시면 실제 창업에 유익한 100여 개 이상의 비공개 영상과 실제 예비 창업자와의 상담을 통한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 그리고 저의 답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창풀 멤버십 혜택 링크 클릭해서 확인해 주시고 창풀 구독자분들의 회원가입은 양질의 창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풀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테이크아웃이나 배달 사업을 절대로 초보가 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좀 지어봤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업종마다 또 테이크아웃을 해서 또 경쟁자가 없을 때 또 신박한 또 아이템으로 이렇게 잘 될 수도 있고, 배달이라고 해서 다 나쁩니까? 또 뭐 단가도 좀 높으면서 원가 조율도 개인이 잘 하면서 충분히 수수료나 이런 걸 떼고서도 남아있는 그 갭을 잘 계산을 해서 또 잘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초보들은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시작 단계에서 테이크아웃하고 배달 사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주제로 다시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초보일수록 겸손합니다. 네, 일견 뭐 맞는 말이죠. 자세가 좋아요.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무시하고 고객 위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내 몸을 갈아 넣어서 일을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은 겸손한 거지만 사실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올 결과에 대해서, 그 파급력에 대해서 지금 알지를 못하는 거죠.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커피숍이라고 쳐봐요. 그럼 커피숍은 우아하다, 창피하지 않다, 창업하는데. 근데 커피숍 창업도 우아하게 하려면 내가 반드시 적자를 봅니다. 우아하게 일할 정도라니 그건 그냥 손해보고 장사를 하는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커피숍 창업으로 돈을 벌려면 미친 듯이 김밥집처럼 바빠야 돼요. 단가가 싸고 테이크아웃 손님이라는 게 사실 동네 장사인 건데, 내 몸 갈아 넣어서 인건비 줄이고 원가 낮추고 이런 작업을 미친 듯이 해야만 그나마 좀 가져가는 거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물 안에서 물칼키를 막 젓는 그 한 마리의 오리와도 같은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는, 그 개념 정리를 해야 되는 거는, 하나는 지속 가능한 장사, 하나는 지속 불가능한 장사. 이 두 개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전에 매우 성실하고 실력 좋은 그 횟집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 이름을 얘기하는데 놀랐어요. 제가 아는 가게였고 정말 유명한 가게였습니다. 그 동네에서는 누구나 다 아는 가게였죠. 그 가게는 15평 정도였고 한 달 매출이 7, 8천만 원 정도 됐어요. 그곳에서 장사 고수 겸 뭐 일명 칼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고수 장사꾼이 있었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그 사장님의 또 사모님이 있었고요. 장인어른과 장모님까지 같이 일했어요. 온 가족이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다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가게였습니다. 몸을 갈아 넣어서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은근히 가족분들이랑 같이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징은 자기들이 얼마를 버는지를 잘 몰라요. 그저 식구들 그냥 생활비 쓰고 뭐 한 달에 뭐 주거, 식비, 뭐 교통비 뭐 이것저것 다 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거 얼마 남았지? 뭐 요거예요. 이게 바로 가족 사업 하시는 분들의 뭐 많은 부분이 이렇습니다. 문제는 맛집으로 명성을 날리는 그 횟집의 문제를 가장 먼저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건 아까 칼잡이라고 얘기했던 그 사장님이에요. 이상하다. 죽어라고 했는데 왜 안 남지? 그래서 방법을 또 강구를 하는 거죠. 안 되겠어. 여태까지 회를 받아서 썼는데 품질도 올리고 단가도 낮추기 위해서 내가 직접 회차를 몰고 시장에 가서 가져오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보고 사니까 더 좋은 것도 받을 수 있고 뭐 절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원재료 금액을 한 200만 원 정도 낮췄어요. 근데 사실 원재료 가격을 낮춘 게 아니에요.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차량 유지비를 들인 거죠. 그리고 자신의 생활은 한 단계 더 피폐해집니다. 그런데도 하다가 자꾸 안 남아요. 이상하다. 이렇게 했는데도 안 남네. 그러다 보니까 또 물회 공장을 지어요. 이거 원래 주방에서 다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따로 조그맣게라도 공장을 지어서 제대로 해야겠다. 직접 좋은 재료 사다가 따로 공장 임대료 부담해가지고, 그것도 가족 인력인 아버지한테 또 맡긴 거죠. 단가를 더 낮추는데도 성공하고요. 좋은 재료, 정말 가족의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손님들은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이 집 진짜 물회 맛있다. 근데 삶은 더 피폐해져 갑니다. 이러다간 죽을 것 같아서 사람을 또 뽑으려 해요. 근데 이미 자신의 몸값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을 대체하려면 얼마를 줘야 되는지도 모르죠. 최소한 500만 원은 줘야 될 텐데 그 이상은 못 주고 그렇게 해서 뽑으려고 하니까 그 미친 노동력을 써야 되는 매장에 얼마 가르쳐 주다가 좀 가르쳐 줘서 좀 해볼만 하면 또 나가버리고 또 나가버리고 쓸데없이 사람 썼다가 또 실패하고 다시 내가 칼을 잡는 거예요. 그렇게 단가는 많이 올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맛집 소리를 듣습니다. 포장 배달 맛집. 거기선 제일 유명해요. 이미 회차도 샀고 공장도 지었고 가족들 다 들어가도 안 남는데 여기서 단가를 올리면 매출이 줄어들거나 그 동네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 매출 떨어져 버리면 이 집은 다 같이 공멸이기 때문에 단가를 올리는데도 서로 자신의 몸을 더 갈아 넣으려 할 뿐 올리지 않아요. 코스트 정리도 하고 실적 얼마나 남나 이런 걸 정리하고 싶어도 마음만 있을 뿐 어디서 어떻게 어디서부터 정리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가족들의 삶이 어떨까요? 그러다가 여기서는 이제 이건 건드릴 수가 없어. 근데 이렇게 또 살다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가족들에게 횟집 포장 맛집을 맡기고 자신은 독립을 하기로 합니다. 근데 독립을 한 곳은 장소가 안 좋아요. 포장 배달 하던 집보다 안 좋아, 자리가. 회가 뭐 더 특별할 것도 없죠. 뭐 물회도 똑같은 물회예요. 근데 장사를 하는데 매출은 그전 포장 배달집보다 절반밖에 안 나온단 말이죠. 뭐 그전에 거기는 막 7, 8천 막 많게는 막 1억 가까이도 찍었는데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는 남는 거예요. 수익이 남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팔았는데 수익이 되는 걸 보고 지금 신기한 겁니다. 사람들이 미친 듯이 붐비는 1호점은 오로지 회, 이 비싼 회, 그것도 아무 스키다시 없이 그냥 회만 순수하게 나간단 말이죠. 왜냐? 그게 가성비가 좋으니까 고객 입장에서. 여기만한 곳이 없거든요. 근데 그 회 한 접시가 나가려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조리 달라붙어서 이 회 한 접시 팔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회를 사오고 관리하고 썰어서 내가고. 근데 이렇게 새롭게 만든 그 허름하고 그 자리 안 좋은 이 횟집은 이상하게 테이블을 한 바퀴밖에 안 돌렸는데 시골이라서 임대료도 싸고 15개 테이블 한 바퀴 돌리는데 어차피 임대료가 100만 원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테이크아웃으로 25,000원, 3만 원에 파는 걸 2배 이상, 두 배 가격인 5만 원 이상을 받아도 아무 불만이 없고 주인 입장에서는 5만 원 매출을 내려면은 원래는 회가 2개가 나가야 되는데 회는 하나만 나가고 뭐 나머지는 뭐 완두콩, 연두부, 초장, 뭐 김치 같은 거 주면 되니까 마진율은 수직 상승하게 되고요. 거기다가 이 회 자체가 수준급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자마자 감동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 술을 미친 듯이 먹는 겁니다. 거기다가 소문나는 것도 금방. 주차장이 있으니까 또 멀리서도 오는 거죠. 그 동네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집은. 얼마 전에도 제주도 시장에서 유명한 타코, 멕시칸 타코 전문점 사장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미친 듯이 줄 서는 맛집, 이 타코집이 매출은 막 2천만 원, 3천밖에 안 나오는 거에 정말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줄 서는데도 이 정도 매출이라고. 근데 만약에 이 타코를 순순히 타코만 파는 게 아니라 타코와 맥주를 같이 파는 펍이었다면 아마 타코 개수로다가 매출을 하게 되면 아마 1억은 나올 겁니다. 근데 몸을 갈아 넣어서 일하고 맛집 칭호는 얻었지만 이거는 그냥 봉사죠.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돈을 쓰지 않아요. 그렇게 동네 테이크아웃 집은 그 동네 사람들만은 대상으로 상권을 좁게 쓰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그 옆 동네에 와서 사가지 않기 때문에 수요 대비 매출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동네 테이크아웃 집은 그 한정된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기 때문에 고정비를 줄이는 방식밖에 없어서 결국 자신의 몸을 갈아 넣습니다. 그렇게 자신만의 노하우로 하긴 하겠지만 매출이 높아질수록 반대로 자신의 삶은 피폐해지게 되는 그런 마법을 느끼게 되는 거죠. 처음엔 장사가 잘 안 되더라도 상권을 넓게 보고 우리 동네 사람들 오는 게 아니라 옆 동네 그 동네 다른 동네 사람들 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온 사람들이 또 소문을 내고 또 그게 남고 한정된 테이블에 사람들이 몰리면 그때부터 희소성이 생기잖아요. 막 지금 꽉 찼어요, 15개 테이블이. 그럼 그때는 뭐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올려도 할 말 없죠. 어쨌든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 오게 될 테니까. 그때부터는 일을 하더라도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수입 물가 상승, 자 원가가 많이 올라서 다음 달부터 8,000원 받던 거 10,000원 받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거기 와야 될 사람들은 오는 거니까. 동네 고객, 그 한정된 고객만 받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안아버리면 그냥 땡인데.
초보일수록 단가가 좋아야 되고요. 단가가 좋으려면 그 단가를 느끼는 요소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 음식 하나, 이거 하나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포장 판매나 배달로 시작하면 힘듭니다. 그곳에 와야만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을 넣어야 되고요. 그곳에 와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만족감들을 넣으면서 시작을 해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발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지속 불가능한 발전 모델로 열심히 해봐야 시간이 지날수록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이유가 결국엔 내가 행복해지고 잘 살기 위한 건데, 정말 안정적인 내 삶을 영위하려고 그런 걸 하는 건데, 노예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이든 타이든 그렇게 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또 한술 더 떠가지고 그렇게 죽어라 해서 맛집 칭호까지 얻었는데, 가격 올리고 그 한정된 고객들한테 이 집 변했다, 실망이에요, 여태까지 10년 이용했는데 앞으로 이용 못할 것 같네요, 막 이런 소리 들으면 이게 또 가슴 아파하고, 가격도 못 올리고 여태까지 남은 건 돈은 못 모았어도 이 사람들의 평판은 저축하고 살았는데 그것까지 없어진다 생각하니까 어떻게 올려요? 내 삶의 전부인데. 그분들 정말 내 인생에 정말 얼마 안 되는 그 한정적인 사람들의 그 악성 리뷰 하나만으로 정말 충격받습니다. 왜냐면 내 삶의 전부기 때문에 내 삶이 부정되는 느낌까지 받아요.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서 장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찾아오는 손님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사장의 이 자존감도 같이 높아져요. 우리 집은 원래 이래. 우리 집에 불만 있니? 너 오지 마, 그럼 다음부터.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한 건데, 이 동네 장사만 하는 테이크아웃 배달집들은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납니다. 막 뭐 동네 맘카페, 막 동네 소문, 동네 사람들, 그 사람들은 멱살 잡히면서 살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도 가성비 초밥으로 장사하려고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새롭게 오프라인에서 가성비 있게, 내가 예전에 마트에서도 이거 전문적으로 잘 했고 좋은 가격으로 포장하고 배달 전문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뭐 이런 초보 창업자분을 좀 상담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좀 남겨봅니다. 어쨌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그 안에서 열심히 하는 그런 식으로 창업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풀직이었습니다.